수많은 신사와 사찰, 그리고 800만의 신이 존재한다는 신들의 나라 일본. 그 속에 깊게 뿌리내린 우리나라에서 전래한 불교의 흔적들. 1300여 년 전 먼 타국으로 건너가 찬란한 불교 예술을 꽃피웠던 자랑스러운 우리 선조들의 발자취가 남아있는 일본 관서지방입니다. (1300년) 전에 한류가 시작된 곳 나라입니다. 서기 710년부터 74년간 국도로서 번영을 누렸던 나라는 아스카 문화의 발원지로 일본 속 작은 백제라고도 불렸습니다. 일본은 수도 동경을 중심으로 한 관동지방과 오사카, 교토를 중심으로 한 관서지방으로 나뉘는데요. 나라는 동경 서쪽 약 550km에 위치해 있습니다. 삼국에서 건너온 선진 문물을 바탕으로 초기 일본을 발전시켜 나간 이곳에는 유서 깊은 건축물들이 가득합니다. 일본 최대의 사찰이라 불리는 이곳 동대사 역시 삼국에서 보내진 승려와 기술자들의 손길이 한데 녹아있는 곳입니다. 남대문으로 향하는 길에는 여러 마리의 사슴들이 논일며 동대사의 운치를 더합니다. 스스럼 없이 사람들에게 다가가는 이 사슴들은 나라의 명물로 손꼽히는데요. 방목된 것만 무려 1,500여 마리에 달한다고 합니다. 이것은 도다이지입니다. 우리나라 말로는 동대사. 이 건물을 지을 때의 총 책임자는요, 고구려 사람 고려 복신, 그리고 이 건물을 지을 때 돈을 댄 사람은 백제 사람, 이 안에 있는 대불전을 건축한 사람은 바로 신라 사람이었습니다. 우리나라 삼국인에 의해서 이 건물은 지어졌습니다. 고구려와 백제, 신라의 손길이 합쳐져서일까요? 이곳은 대불전만 해도 높이 47.5m에 달하는 목조 건물로 엄청난 규모를 자랑합니다. 삼국 불교의 특색이 한데 어우러진 이 거대하고 아름다운 사찰은 1998년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으로도 지정됐습니다. 특히 대불전에 안치된 높이 16.2m, 무게 약 250톤에 이르는 비로자나불의 모습은 상상을 초월하는 크기로 모두를 압도하는데요. 얼굴 길이만 해도 5m입니다. 정말 대단하죠? 고구려 불교의 기상을 담은 웅장한 크기와 백제의 섬세함을 담은 정교한 세공과 유려한 장식, 신라의 우아함을 담은 온화한 손짓과 표정 등 이곳 불상에는 삼국 불교 예술의 극치가 조화롭게 녹아 있습니다. 대불전 양쪽을 호위하고 있는 사천왕상 중 좌측에 있는 광목천왕의 손에는 붓과 경전 두루마리가 들려있는데요. 이것은 눈을 크게 뜨고 매 순간 깨어있으라는 의미입니다. 우측 다문천왕이 들고 있는 창과 보탑은 부처님 말씀을 항상 가까이 하라는 의미죠. 대불전에 남은 목조각상들의 험상궂은 얼굴이 아주 재미있죠. 이 나무는 대불전의 기둥에 쓰인 삼나무인데요. 다 자란 경우 높이 40m, 밑둥둘레 7m에 이른다고 합니다. 그런데 대불전 기둥 아래에 작은 구멍이 나 있습니다. 이 구멍은 도대체 뭘 하는 걸까요? 한 아이가 이곳을 통과하기 위해 제법 애를 쓰고 있습니다.
이곳을 통과하면 극락왕생할 수 있다는 전설이 내려오기 때문이라네요. 일본의 아름다운 사찰과 불상에서 우리 선조들의 흔적을 발견한 것은 매우 반가운 일입니다. 동대사 외에도 일본에는 삼국시대 우리나라에서 전해진 목탁 양식을 그대로 간직하고 있는 절이 많은데요. 일본 최대 목조 건축물인 호류사도 그중 하나입니다. 일본 아스카 문화는 백제로부터 전래된 불교 문화의 영향을 받아 발전한 문화로 호류사는 아스카 시대인 6세기 말 쇼토쿠 태자가 발원해 607년 완성한 절입니다. 현존하는 세계에서 가장 오래된 목조 건물로 1993년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으로 지정됐습니다. 이 금강 역사상을 비롯해 사찰 곳곳에 보관된 190종, 2,300여 점의 뛰어난 국보급 문화재들로 인해 일본 불교 미술의 보고라고도 불립니다. 호류지입니다. 우리나라 말로는 법능사라는 절인데요. 이 절은 607년에 건설되었는데 일본에서 가장 오래된 목조 건물입니다. 더 유명한 것은요, 고구려인 담증이 벽화가 남아있는 그러한 절입니다. 중문을 포함한 호류사의 중심 가람을 사이인 가람이라고 하는데요. 한가운데 중문과 회랑을 중심으로 그 좌측에는 오중탑과 경당이, 우측에는 금당 벽화로 유명한 금당과 종각이 있고 정면에는 대강당이 위치해 있습니다. 호류사의 법회 등이 열리는 대강당입니다. 정면에 있는 약사 삼존불인데요. 일본에서는 국보급 보물입니다. 얼굴이나 옷자락의 표현에서 고구려와 백제의 양식을 엿볼 수 있습니다. 백제의 정림사지 5층 석탑을 그대로 빼닮은 높이 31.5m의 오중탑도 서원 안쪽에 자리하고 있습니다. 오중탑을 옆에 낀 금당은 세계에서 가장 오래된 목조 건축물입니다. 이곳에서 불상보다 더 유명한 것은 바로 그 배경을 장식하고 있는 금당 벽화입니다. 쇼토쿠 태자의 스승이었던 고구려의 승려 담증이 그린 금당 벽화는 불교 미술 최대의 걸작품이지만 지금은 모조품이 그 자리를 대신하고 있습니다. 현재 불타고 남아있는 그러한 벽화가 당시의 것이냐, 630~40년대의 것이냐 아니냐 하는 문제입니다. 만약에 670년에 불타서 680년에서 90년 사이에 재건했다면은 벽화를 불탔건 불이 타지 않았건 간에 담증 계통이 담증이나 담증의 제자가 만든 것이 거의 확실하다고 볼 수밖에 없다, 이렇게 생각됩니다. 쇼토쿠 태자는 고구려의 승려 해자와 백제의 승려 해총을 스승으로 삼아 호류사를 지으며 불교를 중흥시켰습니다. 그가 사제를 털어 지은 호류사 한 곳에는 쇼토쿠 태자의 존상이 안치되어 있습니다. 우리 선조들의 예술혼이 빚어낸 이곳의 문화유산 중에서도 가히 최고의 걸작으로 꼽히는 것은 바로 높이 2.8m의 이 백제 관음상입니다. 일본에서는 매혹의 불상으로, 세계적으로는 동양의 비너스로 불리는 이 불상은 청초한 얼굴과 물결처럼 늘어진 천자락, 가볍게 병을 쥔 손끝의 섬세함 등 살아 움직일 듯 우아한 자태를 뽐내며 백제 불교 예술의 우수성을 널리 알리고 있습니다.
원래 일본에는 백제가 불교를 전파했는 것이 틀림이 없습니다. 가령 성왕이 백제 성왕이 그 638년에 부여로 천도하고 난 이후에 불교를 일본에 전파를 했다 하는 것이 통설로 되어 있습니다. 나라에서 시작된 삼국 문화의 향기는 전통과 역사의 도시 교토로 이어집니다. 794년부터 1868년까지 일본의 수도였던 교토는 2,000개가 넘는 수많은 신사와 사찰, 황궁과 정원이 잘 보존된 유서 깊은 도시입니다. 특히 청수사는 이곳을 보지 않고는 교토를 보았다고 할 수 없을 만큼 대표적인 명승지로 꼽힙니다. 780년 엔친 스님이 건립했다고 알려져 있지만 백제인의 후손인 다무라마로 장군이 지었다는 설이 제기돼 논란이 끊이지 않는 곳이기도 합니다. 사찰 입구에는 손과 입을 헹구는 곳이 마련되어 있습니다. 몸을 깨끗이 한다는 의미로 우리나라에서는 볼 수 없는 풍경이죠. 토착 신앙인 신도와 삼국에서 받아들인 불교가 섞인 일본 불교는 구원이나 수행보다는 현생의 소원 성취에 더 중점을 두고 있습니다. 그래서인지 신년이 되면 경내는 갖가지 소원을 적은 기원 팻말로 가득 찹니다. 1994년 세계문화유산으로 선정된 청수사의 가장 유명한 명물은 바로 본당의 마루인데요. 깎아지를 뜻한 절벽 아래로 교토의 절경이 한눈에 펼쳐집니다. 기요미지타라, 우리나라 말로는 청수사라는 절입니다. 특이한 점은요, 15m의 기둥 139개 위에 저렇게 멋진 사찰을 지어놨습니다. 이 사찰에 못을 하나도 사용하지 않았습니다. 비탈진 경사 위에 바위로 토대를 쌓고 그 위에 목조 기둥을 세워 1000년 이상을 지탱하고 있는 이 웅대한 절의 건축법은 아직도 풀리지 않는 수수께끼로 남아 있습니다. 맑은 물이 흐르는 절, 청수사라는 말이 의미하듯 사찰 주변을 두르고 있는 산에서는 성스러운 물이라 여겨지는 오토와 폭포가 시원하게 흘러내리고 있습니다. 석재로 된 수구를 따라 갈라진 세 개의 물줄기는 각각 지혜와 사랑, 장수의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욕심을 부려 세 개를 모두 마시면 불행해진다는 전설도 함께 내려옵니다. 어쩌면 일본의 신은 부처가 아닌 세 개의 물줄기거나 작은 기원 팻말이거나 혹은 그들이 소원을 비는 모든 만물에 담겨 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청수사에 이르는 길을 내려가다 보면 일본풍을 엿볼 수 있는 독특한 거리가 형성되어 있는데요. 홍등과 붉은 천으로 옛 모습을 재현한 상점들이 즐비하게 늘어선 채 관광객들을 유혹합니다. 호젓하고 깊은 산속에 고색 창연하게 서 있는 우리나라 사찰들과는 달리 사찰 주변에 거리를 꾸며 상권을 형성한 일본의 모습은 두 나라 종교 문화의 차이를 읽을 수 있는 풍경이기도 합니다. 교토는 1994년 산재에 있는 12곳의 문화재군이 동시에 세계문화유산으로 선정됐는데요. 황금 누각으로 유명한 금각사 역시 그중 하나입니다. 외벽에 금박을 입힌 모습이 정말 화려하죠? 금각사는 1397년 지어진 절로 절의 아름다움을 질투한 젊은 수도승의 방화로 소실된 후 1955년 다시 재건되었다고 전해집니다. 황금 누각 못지않게 유명한 것이
바로 연못에 꾸며놓은 이 일본식 정원입니다. 본래 녹원사라는 이름을 가진 절답게 연못과 짙푸른 숲으로 이루어진 정원은 부드러운 이끼가 융단처럼 깔려 부드러운 녹음을 이루고 있습니다. 일본식 정원으로 유명한 또 다른 절 용안사입니다. 수많은 관광객들이 이곳 정원에서 저마다의 명상을 즐기고 있는데요. 오로지 하얀 자갈과 바위만으로 이루어진 간결한 정원의 모습은 무엇을 의미하는 걸까요? 각각의 바위가 놓여있는 위치와 모양은 우주 만물의 원리를 표현하고 있습니다. 어느 위치에서도 15개의 돌을 한눈에 다 볼 수 없는 이곳의 풍광은 불완전한 존재인 인간이 우주 전체를 모두 담을 수 없다는 선종의 가르침을 전하고 있습니다. 뒤뜰에 놓여있는 손과 입을 헹구는 물그릇 쑥구바이 역시 바위 정원만큼이나 유명합니다. 엽전 모양 물그릇의 네 귀퉁이에는 선종 불교의 가르침 중 하나인 오유지족, 지금에 만족하라는 차문이 적혀 있습니다. 하지만 료안사 창건 이후 약 100년 일본은 한반도를 침략합니다. 칼과 탄미의 이중성을 지닌 일본의 역사는 그들이 말한 오유지족의 가르침과는 반대되는 것이었습니다. 종교와 예술, 건축법 등을 교류하며 우호를 다졌던 삼국시대를 지나 일본과 한국은 쟁탈과 전쟁의 역사를 예고하는 전환기를 맞이합니다. 그 근거지가 되는 곳이 바로 이곳 오사카였습니다. 바다에 인접해 있어 한반도를 비롯한 대륙 문화를 받아들이는 문화가 되었던 오사카는 도요토미 히데요시가 성과 요새를 구축하며 대륙 침략의 거점으로 거듭나게 됩니다. 오사카 성은 1583년 도요토미 히데요시가 축성한 도요토미 정권의 본성으로 구마모토 성, 나고야 성과 더불어 일본 3대 명성 중 하나로 꼽힙니다. 검은 오칠을 한 판자와 금박기와 금 장식을 붙인 호화로운 천수각 등을 세워 히데요시는 자신의 권력을 과시하려 했습니다. 1615년 오사카 여름 전투로 천수각이 불타고 이후 도쿠가와 이에야스가 정권 교체를 알리며 새로이 축성하는 등 수차례 소실과 재건을 반복해야 했습니다. 호젓한 관광지처럼 보이지만 사실 이곳은 막부 권력의 중심지였던 만큼 완벽한 요새로 지어졌던 곳입니다. 108톤에 이르는 거대한 거석을 그대로 깎아 만든 두터운 성벽은 적의 침입을 방어하기 위해 깊이 파놓은 해자 주위를 견고하게 에워싸고 있습니다. 기어오르지 못하도록 가파르게 세워진 성벽과 깊은 해자 사이로 우뚝 솟은 오사카 성은 그 어떤 성보다 아름다운 철옹성의 요새였습니다. 하지만 그 어떤 견고한 요새도 세월과 역사의 흐름만은 막을 수 없었습니다. 이제 빌딩 숲에 둘러싸인 이 아름다운 요새는 시간 앞에 무장해제된 장수처럼 경계를 허물고 그 터를 관광객들에게 내어주고 있습니다. 1582년 천하의 패권을 움켜쥐기 전 토요토미 히데요시는 이곳 효고현 히메지성의 성주로서 권력의 발판을 마련합니다. 해발 45m의
히메야마 산 위에 우뚝 솟아있는 히메지성은 하얀 벽과 날아갈 듯한 지붕이 흡사 백로의 모습을 닮았다 해서 백로성이라고도 불립니다. 이 성 역시 성벽을 둘러싼 해자와 다리로 적의 출입을 제한한 완벽한 요새의 형태를 띠고 있습니다. (1346년부터) 축성이 시작돼서 수십 년에 걸쳐 확장과 보수가 이루어져 온 이 성은 현재 복원공사가 한창입니다. 전란과 역사의 부침이 잦았던 일본에서 가장 온전히 보존된 성 중 하나로 1993년 일본 문화재 최초로 세계문화유산으로 지정됩니다. 수려한 성체의 모습 뒤엔 튼튼한 요새로서의 진면목이 감춰져 있습니다. 1580년 히메지성의 성주로 등극한 도요토미 히데요시는 성을 대폭 정비하며 이곳을 근세 성곽의 형태로 재탄생시킵니다. 이후 히메지성은 그의 권력을 지키기 위한 전진기지로서 꾸며지게 됩니다. 그는 석벽으로 성을 두르고 불에 강한 회반죽으로 벽을 칠한 뒤 총과 화살로 숨어서 공격할 수 있는 함정을 곳곳에 설치합니다. 그야말로 난공불락의 요새였습니다. 성벽을 타고 침입하는 적군에게 돌을 떨어뜨려 공격할 수 있는 망루도 설치했는데요. 이런 구조는 일본의 성들 중 거의 유일하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이 잉어 모양의 지붕 양식은 실제 크기를 본따 만든 모형을 설치해 직접 키를 재서 비교할 수 있게 해놓았는데요. 얼마나 큰지 짐작이 가죠? 히메지성이 이처럼 오늘날까지 온전한 모습으로 남아있을 수 있었던 건 오래전부터 꾸준히 복원과 보수 작업을 통해 관리를 해왔기 때문일 것입니다. 복구 현장에서는 기왓장 하나, 석가래 하나까지 당시의 모습을 그대로 복원하기 위한 장인들의 정성 어린 손길이 이어집니다. 전쟁과 원폭으로 수많은 문화재를 유실했기에 역사와 전통의 의미가 남달라서일까요? 박물관 한켠에는 복구 작업에 쓰였던 도구까지 전시되어 있습니다. 가히 기록과 전통의 나라라 불릴만 합니다. 그러나 수차례 침략을 반복했던 이 성의 성주는 한반도의 전통과 역사까지 존중하진 않았습니다. 막부 시대의 영광과 쇠락을 고스란히 끌어안은 채 복구의 손길을 기다리고 있는 오늘날 히메지성의 초라한 모습은 침략자의 최후와 역사의 교훈을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2012년) 새해를 앞두고 교토 야사카 신사에서는 해넘이 축제가 열렸습니다. 일본에서는 새해 연휴 단 사흘 동안 1억이 넘는 사람들이 신사와 사찰을 참배합니다. 용띠해를 맞아 용 모양의 기념품들도 축제 분위기를 더합니다. 한 해의 행운을 기원하며 축제를 찾은 인파로 경내는 발 디딜 틈이 없습니다. 집단을 꼬아 만든 이 새끼줄은 무엇에 쓰는 걸까요? 잠시 후에 있을 오케라마이리 행사에 쓸 물건인데요. 어른 아이 할 것 없이 무병장수를 기원하는 길조줄을 구입하는 모습이 인상적입니다. 来年1年のまた幸せで安全を祈願してって言ってこれで火を昔はねかまどに火つけてそしてご飯炊いたりなんだりしてやるのだからそのためにこれを取りに来たの 지진과 해일, 원전 폭발 사고 등 다사다난했던 지난 한 해를 태워보내고 2012년
희망찬 한 해를 기원하는 큰 불이 경내를 밝힙니다. 사람들은 불 앞에 모여 길조를 염원하는 새끼줄을 내밀어 신성한 불씨를 옮겨 붙입니다. 이것을 빙빙 돌려 집으로 가져간 후 그 불에 떡국이나 차를 끓여 먹으면 한 해 동안 건강할 수 있다고 믿습니다. 오늘 이 수많은 사람들에게 나누어진 넉넉한 불길처럼 1300년 전 우리 선조들이 전해온 불교 역시 이처럼 널리 퍼져 일본 곳곳을 밝혔을 것입니다. 삼국에서 건너간 뛰어난 건축술과 기술, 불교 문화와 예술은 장구한 세월이 흘러 오늘날 일본 문화의 토대가 됐습니다. 우리는 천년 역사의 유산이라 자랑하는 그들의 옛 고성과 사찰에 불교의 숨결을 품은 찬란한 문화유산에 엄연히 삼국의 예술혼이 깊게 서려 있음을 결코 잊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